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381조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어디서 뺀 거죠? 양도 차익에서 뺐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양도소득세 계산. 무슨 값부터 출발한다? 양도가액으로 출발했죠. 그래서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서 뭘 빼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뭘 한다고요? 양도소득 금액이란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이해가 아니라 계산 구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빼라? 양도소득 기본공제. 왜? 지난번에 뭐 했으니까? 특별공제 했으니까 그에 대응되는 기본공제. 그래서 나온 금액이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다. 아이고,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되게 복잡하네. 그죠? 네. 그러면 항상 양도세는 출발점이 뭐야? 양도가액이에요. 여기서 뭘 빼라?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 뺀 거죠. 여기서 뭘 빼라?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뭘 빼라? 기본공제 빼라. 그래서 다 하나같이 양도가에서 뭐 하는 거죠? 빼는 거죠. 그래서 과표를 늘리는가 줄이는가 이것들은 다 줄이는 거죠. 과표를.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네요. 다음 중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의 차감 항목을 찾아보시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네요. 그럼 양도가액의 차감 항목은 뭐야? 필요경비, 특별공제, 기본공제 이걸 물어봤구나라는 걸 감을 잡으시죠. 뭘 물어봤는지를 모르면 이제 답을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문제는 이렇게 출제위원이 두리뭉실하게 간접적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은 뭘 물어본지를 모르는 거야. 자, 어쨌거나 우리 이제 뭐 하고자 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근데 기본공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 나왔다 하더라도 과세 표준 물어보는 종합문제에서 보기 지문으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역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정리할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 뭐와? 공제 대상.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공제 금액.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정리한 다음에 요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으로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요런 제가 취득세부터 요 양도소득세까지 필수 핵심 정리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카페에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좀 카페 오시면은 좀 뭐 충분히 요 핵심 정리를 따로 뽑아갖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공제 대상. 근데 가끔 카페 얘기를 하면 카페 또 어떻게 들어오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냥 다음 카페에 검색하셔갖고 다음 카페에 검색을 하셔갖고 제 이름을 검색하면은 카페가 나옵니다. 글로 오셔갖고 우리 에듀나인 학생입니다라고 하면은 제 운영자에서 등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좀 보시고 OX 문제라든지 좀 여러분이 이 진도별로 정리를 하셔야 할 내용을 꼭 좀 정리해놨으니까 좀 봐두시고요. 시간이 나시면 자, 이 중에서 공제 대상 갑시다.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누구한테 해준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로 나와 있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누구나 다 해주는가? 무슨 공제니까? 그러니까 기본공제니까 얘는 다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다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양도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공제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공제 성격이 무슨 공제다? 인적 공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인적 공제. 사람 보고 공제해준다는 얘기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뭘 보고 공제해주는 거죠? 물건을 보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걔는 무슨 공제야? 물적 공제라면 얘는 사람 보고 공제해준다. 무슨 공제야? 인적 공제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도 물건이 뭐냐? 양도 물건이 뭐냐?
종류라든지 또 3년 이상 보였느냐 이런 보유기간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사람이면. 이게 기본공제 특징이야. 뭘 양도하셨어요? 몇 년 보여서 이런 걸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 그래서 얘는 사람 보고 공제는 무슨 공제야? 인적 공제. 근데 얘가 아무리 기본 공제를 하더라도 아무리 기본 공제라도 자존심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누구한테는 안 해줘? 미등기 양도일 때는 안 해줘. 그럼 미등기 양도는 아까 모두 못 받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못 받고 역시 모두 못 받아. 기본 공제도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본 공제도 특별 공제도 못 받고 기본 공제도 못 받으니까 양도 차익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표가 되죠. 미등기 양도일 때는 양도 차익이 그대로 뭐가 된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 표준된다. 왜? 공제 금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미등기 양도의 특징이죠. 그러면 얘는 공제 금액은 이게 제일 중요해. 얘는 소득별로 구분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은 뭐 소득별로 구분해서 공제 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출전이 이걸 살짝 말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꿔. 양도 자산별로 공제 준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린다고. 그럼 맞다고 틀리다고? 틀리다고.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 소득별 구분 공제다고. 그럼 소득별 구분 공제는 뭐를 말하냐? 소득을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라? 세 가지. 이거는 우리 똑같아. 어디서 봤었냐?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몇 가지로 구분했죠, 여러분? 세 가지. 뭐와? 부동산 등가, 또 뭐? 주식 등가, 또 뭐? 파생상품 몇 가지로 그룹핑해서 세 가지로 그룹핑했잖아. 이렇게 과세 대상별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공제 준다. 그입니다. 세 가지로.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세 가지 이 소득별에서 부동산 등의 무슨 금액 합격에서 양도소득 금액. 지금 양도소득 금액 위에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 공제 위에 나온 게 뭐냐고? 양도소득 금액이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위에 나온 게 뭐예요? 양도 차익이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위에 거를 기준해서 공제 준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특별 공제는 어떤 걸 기준해서 공제 준다고? 양도 차익을. 그럼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뭐를 기준해서 공제 준다고? 양도소득 금액. 근데 그걸 뭘로 합해라? 부동산 등 다 합한 금액으로 하라는 얘기야. 주식을 내가 여러 번 양도했다? 그럼 주식을 양도한 양도소득 금액 합격을 구하라는 얘기야. 내가 올해 파생상품도 양도했다? 그럼 파생상품 따로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몇 개로 구분하라고요? 소득별은 몇 개로 구분하라고요? 세 개. 이 세 개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각각의 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의 합격을 구하면 각각 여기서 연간 1년 동안에 얼마를 받을 수 있다?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몇 개로 구분했으니까? 세 개로 구분했으니까 각각 세 개 합한 금액 얼마? 최대 750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1년 동안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가 얼마다고? 750만 원이라고. 각각 별로 250 따로 받으라는 얘기야. 나는 올해 부동산밖에 안 팔았다. 그러면 이것밖에 없는 거죠. 뭐 얼마? 250. 근데 난 주식도 양도했다? 250. 난 선물 옵션도 했다? 250. 그래서 최대 얼마? 750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국내 자산은 물론이지만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국외 자산도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외 부동산 양도했다? 따로 얼마 봐? 250. 국외 주식을 양도했다? 따로 얼마? 250. 그런데 뭐는 파생상품은 올해 국내 거, 국외 거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서. 그리고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무슨 상품은? 파생상품은 국내외를 모아요. 합산해서 얼마 받으라는 얘기야? 250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외 파생상품 별도로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해. 그게 올해 개정상이야. 그러면 국외 자산은 얼마까지만? 두 개니까 얼마까지만? 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론상 양도소득 기본공제 최대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얼마까지라는 얘기야? 1250만 원까지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는 얘기야. 그런데 주의할 것은 얘는 연간이야. 연간. 1년 기준이야. 1년 기준. 그러면 작년에 양도했고 올해 또 양도했어. 작년에도 양도했고 올해도 또 양도했어. 그럼 올해 또 다시 얼마 받을 수 있다고? 250씩 또 받을 수 있어요. 매년 250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연간 기준이야. 그러니까 달력 바뀌면 다시 얼마 받는가? 250, 250. 그러니까 여러 자산을 한 해에 동일하게 동일한 부동산 등을 한 해에 다 양도하는 게 유리한가? 부동산을 따로따로 연도를 달리해서 양도하는 게 유리한가? 따로따로 양도를 달리 하는 게 제일 좋은가? 그러니까 부동산 등 동일한 부동산을 한 번에 2개 이상 양도하지 마라. 이게 세테크 기본 전략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게 얘는 연도별로 250을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2월 공제는 있다 없다? 없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월 양도소득세는 2월 공제라는 게 없어요. 내가 올해 양도소득 금액 합계가 얼마였냐? 1억이 발생했어. 1억이 발생했어도 얼마만 받는다고? 250. 그럼 나머지 공제받지 못한 9,750만 원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연도 바뀌면 달리하는 거야.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뭐가 없다? 2월 공제 없다. 당해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다음 연도 2월에서 다음 연도로 넘쳐서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세는 2월 공제 없다. 게임 끝. 됐어. 기본공제 요 정도 하면 되죠. 양도소득 기본 요것만 하면 돼. 더 이상 이거 벗어날 수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과세 표지 나왔어. 그럼 과표가 나오면 이제 여기다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어디 갔어? 여러분. 안 들어온 거예요? 간 거야? 없는 거야? 안 들어온 거야? 자, 저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망가거나 안 나오거나 또 쉬는 시간에 자리 바꾼다든지 그러지 마. 뒤에 계신 거예요? 그래. 제가 좀 예민해요, 성격이. 그래서 내도 민계공을 강의했으면 나도 뭐 그렇게 튕기면서 강의할 텐데 세법을 강의하기 때문에 튕기지를 못해. 그냥 제발 주워 들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자, 우리 지금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과세표준. 사람도 불쌍하고 감옥도 불쌍하잖아. 그래서 과표가 나면 이제 뭘 곱해라? 세율, 별표 3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양도자한테 적용되는 내가 세액을 직접 계산 못해 했더라도 근데 실무 나가면 요거 하는 프로그램 다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기본 데이터 값만 넣어주면 그냥 자동으로 쭈르륵 나와. 그걸 내가 말을 안 해줬을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이 세율 이런 건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세율 갑시다. 이렇게 과표가 나오면 여기다 뭘 곱하라? 세율을 곱하시오. 출제 입장에서 고민할 거야. 이걸 낼까 말까. 내자니 내용이 어렵고 안 내자니 이 중요한 내용을 안 물어볼 수도 없고 고민할 거예요. 저 역시 고민합니다. 예상 문제로 잡을까 말까. 잡아야 돼요. 어쨌거나. 그럼 양도소득세 세율은 역시 양도 물건이 뭐냐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뭘 양도했을 때와 부동산 등가, 주식 등가, 그 다음에 파생상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 그룹핑이 양도소득세 전반에 걸쳐서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률과 관계없이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율이 시험에 나왔다. 역시 어디서 답을 요구해야 돼? 왜? 중개 목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부동산 등이니까. 그러니까 설사 보기지문에 뭐가 나왔어도 주식이나 파생상품이 보기지문에 나왔다. 고민하지 마. 뭐는 아니야? 답은 아니야. 답은 아니야. 여기 가서 찝쩍대지 말라고. 여기 이상한데? 개뿔 이상하기는 뭐가 아닌데? 답이 아닌데.
답은 어디서 찾으라고요? 부동산 등에서 찾으셔야 된다고요. 왜 여길 가냐고. 제가 하라는 데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라는 데만 하면 여러분 13개 충분히 맞춥니다. 16개 다는 못 맞춰도 13개는 맞추게 해드린다고요. 끝까지만 쫓아오시라고요. 남은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합격을 위해서 이제 돌격하게 뒤돌아보니까 없어. 어디 갔어? 그랬더니 자습실 가 있어. 뭐 하세요? 그랬더니 올해 그냥 일체만 하려고요. 그러면 거기다 묻어버리는 거야. 그냥. 평생 일체만 해라. 이씨.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게 그 선택이 할 수 없는 선택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럼 본인이 판단해야 돼. 내가 도저히 이 상태로는 동차 합격을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도 잡아야 돼? 1차라도 잡아. 그건 저희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1차만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나 그 말을 듣는 저는 아주 씁쓸하기가 그지로 말할 수가 없죠. 결국 1차만 선택했다면서 올해 합격을 포기했다는 얘기야. 그죠? 1차만 선택했다면서 올해 합격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야.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응? 오직 하면 그냥 2차 버리고 1차만 하겠냐고. 그게 7월달, 8월달, 9월달 가면 나오는 현상이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시험 보는 10월 말까지 끝까지 몇 프로가 버텨 있을지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50% 버티면 다행이야. 50% 버티면 다행이다고. 없어. 나중에는 없어. 안 보여.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러면 자습실 잡으러 가. 자습실에도 없어. 그러면 성내동 도서실 가니까 거기가 있어. 여기저기 잡으러 다녀 나는. 그 또 나보면 도망간다? 그거 막 도망가. 막 화장실로 튀고, 휴게실로 튀고, 자습실로 튀고. 그걸 또 난 잡으러 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1차만 하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올해 하여튼 1차라도 잘 하셔갖고 1차라도 꼭 건지시고 내년 2차 꼭 해서 동차 합격해요. 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어? 잘못 온 것 같아요. 아닌가벼. 자, 결론 낼게요. 세율나무 답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부동산 등. 그러면 제가 왜 여기는 답이 아니라고 그러는가?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이 없어.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걸 절대 답으로 요구 안 했어. 근데 요즘은 가끔 가다 또 답으로 요구해. 그러니까 범위가 점점 넓어져. 여러분 공부하는 양이 옛날 공부 양하고 지금 양은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옛날에 속된 말로 말해서 세법 공부 안 하다가 마지막 1일 특강할 때 예상문제 찍기 강의할 때 그것만 들어도 16개 다 맞췄어.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후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6개 다는 맞추지 마시고 한두 개는 좀 틀려주세요. 일부러. 틀려달라고 부탁을 했어. 근데 지금은 제발 한두 개라도 맞춰주세요. 그래. 이러니. 그러니까 옛날 기출문제하고 지금 기출문제 보면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세법을 옛날에는 안 해도 막말 솔직히 1일 특강 해도 찍기 문제 그거 들어도 16개 충분히 맞췄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돼. 1년 내내도 16개 맞출 수가 없어. 16개 맞추려면 여러분 공부량은 민계공 다 버리고 세법만 해도 힘들어.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을 냉철해 보시고. 자, 어쨌거나 우리는 세율하면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부동산 등에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역시 양도 물건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양도 물건이 뭔지를 파악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두 개로 구분하셔야 돼요. 뭐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와 기타 자산을 양도 두 개로 그룹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타 자산부터 얘기합시다. 기타 자산의 특징이 뭐냐? 제가 양도소득의 기타 자산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랬어. 물론 기억은 안 나죠, 여러분은. 기타 자산에 대한 첫 번째가 뭐죠?
묻는 놈이 나쁜 놈이죠. 이 자식이 3주 전 걸 물어봐. 지난주 걸 물어봐도 답을 못하는데 3주 전 걸 물어봐.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대표가 뭐랬어? 첫 번째, 사업용 고종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고 그랬어. 두 번째, 골프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회원권. 이 두 가지는 뭐에 해당한다? 기타 자산에 해당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걸 왜 놓치지 말랬냐? 바로 여기서 그랬어. 근데 지금 답변하신 분이 계시네요. 제가 그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합격입니다, 올해. 그런 분들은. 합격. 저는 딱 보여요. 아, 이분 합격. 아, 이분 또 오래 가네. 그게 보인다니까? 관성을 볼 줄 아냐? 아니, 공부하는 태도 양을 보면 안다고. 관성을 제가 뭘 볼 줄 알아요? 내 관상도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얘는 특징이 뭐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 6%부터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여기 올해 개정된 거죠. 뭐가겠냐? 작년까지는 6단계 40%였다가 올해 하나 더 만들면서 42%짜리 7단계로 갔어. 이게 올해 개정된 거야. 세율이 낮아졌어? 높아졌어? 높아졌어. 그만큼 세금 왕창 때리겠다는 얘기야. 양도소득세 걸리면. 그런데 이때 요 누진세율을, 요거는 사실 여러분 종합소득세 세율이에요. 종합소득세 세율을 그대로 양도소득세 끌고 와서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나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나 세율은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때와 종합소득세로 과세할 때 과세 형평상의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합소득세를 양도소득세에 무슨 세율로 한다? 기본세율로 합니다. 즉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하긴 강의하는 사람이 모르는데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겠어. 그래서 6%부터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양도소득세 무슨 세율로 하겠다고요? 기본세율로 하겠다. 그래서 결론, 사업용 고종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이나 골프회원권, 시설물 회원권 나오면 여러분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뭘로 몰고 가면 되는가? 누진세를 몰고 가면 되는가,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기타 자산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사업용 고종자산과 함께 양도 영업권과 시설물 이용권. 이건 어디서 설명을 드렸다고? 과세 대상의 설명을 그대로 끌고 온 거다고. 그러니까 과세 대상을 복습 안 하시면 뭔 소리 하고 있나? 집에 갈까? 저 새끼가 오늘 몇 시에 끝낼까? 그것만 관심 있어 지금. 오늘 몰라. 몇 시에 끝날지 나도 몰라. 그러나 2시 전에 끝나겠지. 자, 그래서 양도 물건이 뭐이거나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럼 여러분 요거 뭐죠? 묶으면 부부잖아, 부부. 응. 양도소득세는 부부는 꼭 같이 다녀. 왜? 부부니까. 부부가 두 내외 나들이 나가면 손 꼭 잡고 다니죠. 팔짱 끼고. 아니 부부 두 내외가 이렇게 주말에 맞아서 나갈 때는 손 꼭 잡고 꼭 누가 채가면 어떻게 해? 채가라고 막 내가? 채가세요 채가세요 하고? 아닌데 우리 집은 꼭 손 붙잡고 다니는데. 참네. 운전할 때도 손 잡아줘. 응 그럼 쿵 하고 얼른 잡아주는데. 허이 참나 이상하네. 아니 오빠하고 다닐 때 꼭 손 이렇게 팔짱 끼고 안 잡아? 아니 오빠 입고로 남편 아냐? 왜 이러세요? 참 알만한 사람이 그런 투인데. 그래요. 나오면 남남인가. 집 나오면 남이야. 그래서 남편이라는가. 남의 편을 들어준다고 해갖고. 또 맞아요. 또 박자 잘 맞춰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걸 꼭 어떻게 한다고? 같이 다녀. 같이 다닌다는 의미는 뭐를 말하냐?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근데 딱 한 군데서 찢어졌어.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어디서 찢어졌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꼭 같이 다니는데 딱 한 군데에서만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찢어졌어. 어디였어?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누구만? 부동산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못 받잖아. 응, 딱 거기만이야.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뭐만 받아? 부동산만. 그런데 나머지는 다 얘들은 어떻게 한다고? 꼭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오케이? 응. 그럼 아파트 당채권 양도했다. 그럼 어디에 해당이 돼? 여기지 뭘. 이걸 구분 못 해갖고 또 참. 자, 그럼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했다. 그럼 여러분 역시 또 모합으로 나눠야 돼. 원칙과 예외. 아우, 난 세법 저래서 짜증나. 뭘 맞아? 물어보는 거나 맞짱 쳐줘. 그래서 항상 세법 모아 모르는 이다. 원칙과 예외. 그러면 답은 또 어디서 꼭 물어봐? 예외에서 물어봐요. 이런 A인병을. 그래서 원칙. 원칙은 뭐야? 그대로. 누진세율이야. 6%부터 몇 프로까지?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뭐냐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나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나 세로는 똑같이 과세를 하겠다는 게 취지야. 기본적 취지야. 그런데 이놈이 일반적 거래가 아니라 무슨 거래면 투기성 거래 등이 있다는 얘기야. 이런 놈은 우대돼 규제돼. 그래, 얘들을 잡으려니까 뭐가 나오는가? 예외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외는 주로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인생 짬법으로 딱 찍어야지. 아, 나쁜 놈들을 예외를 하겠구나. 그러면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놈이 누구랬어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잖아. 너 나와! 미등기 양도. 너는 맞아라! 70%. 아, 무서운 세율이요, 여러분. 이거 맞으면 여러분 쌍코피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 못 차려. 70% 맞으면. 과표 이력이 나오면 7천만 원 세금 내란 얘기야. 과표 1억이 나오면 7천만 원 뜯어가겠다는 얘기야, 세금으로. 그럼 나 얼마 먹으라는 얘기야? 3천만 원 받아. 에이씨, 너 다 먹으라고 줘버려야죠, 그때는. 맨날 나만 흥분해. 여러분이 흥분해도 70%가 엄청나게 무서운 세율인 거야, 여러분. 세법 중에서 탑의 두 번째 세율이야. 그럼 얘보다 더 높은 게 있다고? 있어. 90%짜리가 있어. 90%짜리. 90%짜리가 바로 뭐냐?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비실명 금융 계좌. 실명을 안 하고 비실명을 했다 걸리면은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이자 소득과 배당석을 받는데 비실명 거래를 하면 이때는 90% 때리겠다는 얘기야. 90%. 그러면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쫓아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소득세가 있는 것은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뭐로 온다고 그래서 지방소득세로 꼭 쫓아와. 소득세! 그러면 뒤에 누가 쫓아온다고? 지방소득세! 꼭 온다고. 기억해야 돼. 뭐가 나가면 소득세가 날랄랄랄라 그럼 뒤에 누가 쫓아온다고? 지방소득세가 따그락따그락 같이 온다고. 몇 프로? 10%. 상대적 비율이야. 여기서 10%는. 그러면 70%니까 10%는 몇 프로란 얘기야? 7%. 7%. 그럼 몇 프로가 되는가? 77%. 그럼 미등양도는 몇 프로가 되는가? 아, 미등양도 77%고 비실명 거래는 99%야. 그래서 100%를 못 하는가? 99%야. 비실명 거래면. 그럼 다 뭘로 떼겠다는 얘기야? 세금으로 다 떼겠다는 거야. 지금 민계공,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세금 100% 다 뜯기는데, 이 신병을. 까불겠어, 민계공. 민법, 개론, 공법은 걔들은 법 갖고 씨름하지만 우리는 뭐 갖고 씨름해? 돈이야, 돈. 그래서 무서운가? 돈이야, 우리는. 곧바로, 제가 항상 세법은 뭐다 그래서 돈입니다. 그랬잖아, 곧바로. 그래서 결국은 민감한 게 돈이야, 여러분. 아무리 뭐 법률 이거 저거 해도 결국은 뭐 돈.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 것엔
소득세가 있는 것에 절대 놓치면 안 돼. 몇 프로에 10% 상당에게 뭐가 반드시 쫓아온다. 지방소득세가 무조건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걸 옛날에 뭐라 했냐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했죠. 소득할 주민세. 요즘 사람은 잘 모르고 옛날 사람은 알아. 옛날에 이걸 뭐라 했냐? 소득할 주민세. 그래서 하여튼 소득세가 있으면 소득할 주민세 10%가 무조건 쫓아왔어. 그래서 지금은 이거 소득할 주민세를 뭐라 표현한다? 지방소득세.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옛날 분들인데. 저는 뭐 나이가 어려갖고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고 말로만 들었어요. 자, 두 번째, 비사업용 토지. 이름부터가 좋은 놈들이야, 지금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잖아.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인생 짬밥으로 다 나오잖아. 한 놈은 미등기 양도, 한 놈은 비사업용 토지. 자, 비사업용 토지는 즉 투기 목적을 갖고 있는 토지로 보는 거야. 너희들은 그러면 누진세에다가 몇 프로? 10% 할증가세야. 10% 할증가세. 자, 주의할 것은 10% 포인트입니다. 10%는 상대적이요 말하는 거고 포인트는 절대적 숫자를 말하는 거야. 그럼 절대적 숫자 10%를 더하라는 얘기야. 10% 포인트야. 그러면 무슨 소리냐. 얘는 남들 몇 프로 출발할 때 6%부터 42% 출발할 때 얘는 여기다가 10%씩 무조건 더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몇 프로부터 출발한가? 16%부터야. 52%까지. 무서운 거 여러분. 이건 세금은 맞아보기 전까지 몰라요. 맞아보고 가산세 두들겨 맞아봐야 그때 저 찾고 뭐 교수님 전화번호 하고 내가 뭐라고 가르쳐달라 안 가르쳐줘 절대. 개인정보라. 그때 와서 뭐 교수님을 뭐 평소에 존경했던 그런 소리 하지 말어. 행여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 딱 외우지 마. 일단 기분이 나쁘죠. 미등양도 뭐야? 비사업용 토지죠.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또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아파트 당첨권.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했는데 그 아파트가 어디 있는 거다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당첨권이라는 얘기야. 책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거기? 자, 책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 예외 마지막 줄에 있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여기 밑줄,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단, 가열고 옆에다 잘 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조합은 입주권은 중과 대상이 아니야. 할증과세 대상이야. 그러면 도대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뭐를 말한다,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을 말하는 거야. 주의해야 돼. 조합원 입주권을 바뀌면 여러분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야. 아파트 당첨권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50% 때려버리겠대. 무조건. 보유기간 불문 무조건 50% 때리니까. 그럼 이거 여러분. 자, 내가 하남시 아파트 분양 신청했는데 당첨됐어. 저 위례 신도시 아파트. 하남시죠? 뭐도 있고, 경기 서울도 있고, 성남시도 있고, 연계되어 있는데. 자, 하여튼, 위례 신도시 아파트 당첨돼서 당첨권을 프리미엄을 1억 5천원을 받고 팔았어. 얼마? 1억 5천. 지금 위례 신도시 아파트 최저 당첨 피 제일 낮은 게 1억 5천이야. 제일 적은 게. 그럼 1억 5천만 원 피 받고 팔면 나한테 뭘 때려? 양도세 때린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위례 신도시. 그럼 어디에 해당이 돼? 조정 대상 지역이야. 그러면 보유기간 불문 무조건 몇 프로야? 50%. 그럼 50%에 10%는 몇 프로가 더 쫓아와? 5%가 더 쫓아오죠. 그래서 결국 세부담률이 몇 프로 되는가? 55%. 그냥 1.1 곱하면 돼. 그냥 몇 프로 곱하면 돼? 1.1. 세율에, 소득세 세율에 1.1 곱하면 된다고 무조건. 이거는 소득세 세율이 나오면 소득세 세율에 1.2를 곱하면 돼. 그럼 50% 됐죠? 그럼 몇 프로가 되는가? 결국 세부담률은 55%야. 그러면 1억 5천에서 7,500에 7,500, 8,250만 원을 세금을 떼가는 거야. 1억 5천 중에서 8,250만 원 정도 되나요? 7,500, 7,500. 그럼 얼마? 8,250 맞잖아. 그러면 피 1억 5천만 원 받고 팔면은 이 중에서 얼마를? 8,250만 원 소득세 등으로 빼가겠다는 얘기야. 1억 5천 중에서. 그럼 남은 돈 얼마야? 6,750이죠. 맞나?
그럼 세금이 더 큰 거잖아.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아파트 담장가 팔 사람 이거 양도세 생각하고 내야 돼. 그럼 이거 양도자가 이걸 8,250만 원 양도소득세 내면 1억 5천 받아갖고 8,200 오면 얼마 남은 거 나한테? 6,750만 원인가요? 이것밖에 없는가 현금이. 그러니까 이거 피 받고 팔라고 그래 안 팔라고 그래? 안 팔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은 중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럼 어떻게 중개시킬까 이거를? 이 8,250만 원 누구한테 전가시켜야 돼? 양수자한테 전가시켜야죠. 양수자. 수자야 네가 내야 돼. 그럼 얘는 얼마 주 사는가? 1억 5천만 원에 8,250원 하니까 얼마? 2,325만 원 주고 사는 거죠. 2억 3천. 2억 3천. 예. 2억 3,250만 원 더 주고 사는 거죠. 분양가보다도 2억 3,250만 원 더 주고 사는 거야. 그럼 앞으로 내가 분양을 받아서 시세가치 해서 얼마 보장해줘야 돼? 2억 3천만 원 뛸 걸 보장해줘야죠. 이해하시나 지금 무슨 말인지? 이거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조금 했지만 실무 나가면 여러분은 더 잘 알아. 내가 이거 얼마 받고 얼마 뛰어야 되네. 그걸 이제 법으로 물어보니까 조금 당하는 거죠.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운 거 이거 여러분 맞기 전에는 몰라 지금. 민계공의 문제 아니라니까. 세금 두들겨 맞으면은. 울고 있어요. 네 번째 이것도 아니다. 1, 2, 3이 아니면 이제 마지막 뭘 따지냐? 보유기간을 따져요. 보유기간. 왜? 부동산은 단기적 보유자산이야? 장기적 보유자산이야? 장기적이야. 근데 얘는 단기간만 보였다. 그럼 이건 무슨 목적을 보는 거야? 투기 목적이죠. 단기 매매 차이를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유기간을 따져. 보유기간 따져서 야 1년 미만이다. 여기 잘 봐야 돼. 만약에 세율이 나온다면 역시 여기서 답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보유기간이 몇 년이면 1년 미만인데 그게 주택이 이게 부동산이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면 몇 프로 때린다? 50% 때리는 거 50%. 근데 1년 이상은 보유했다 야 아유. 근데 2년 미만은 돼. 2년 미만이다. 그래서 2년 이상을 보유를 못했다. 몇 프로 때려? 40% 뚫기 맞아. 40%. 그러면 예외가 적용 안 되려면 몇 년 이상을 보여줘야 되는가? 그렇죠.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세는 누진세를 맞으면 최소 2년 이상을 보유해줘야 누진세를 맞을 수 있다. 그 얘기야. 근데 제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부부일 때만 이랬죠. 그런데 이 양도 목적물이 주택이거나 뭐면 조합원 입주권이라면 자 얘들보다 무겁게 때려야 될 것 같아요? 가볍게 때려야 돼? 가볍게. 왜? 얘는 뭐니까? 주택이니까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접죠. 주택이거나 조합원 입주권이야. 그러면 이때는 1년 미만이라도 40%. 1년 이상이 되면은 누진세율이야. 어우 덥다 무지하게. 나만 덥나? 덥다. 뭐 틀었나? 안 틀었어요? 아 우리 이 뜨거운 열기구만. 아, 좋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 몰아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1년 미만은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뭐? 누진세. 주택의 입주권 1년 미만 몇 프로? 40%, 1년 이상은 뭐? 누진세. 결론. 양도소득세 제일 낮은 세는 어떤 세율이야? 양도소득이 제일 낮은 세는 어떤 세율이야? 누진세율이 제일 낮은 거야. 양도소득세 제일 낮은 세율에다 뭐다고? 누진세를 얘들보다 다 무거운 것들이니까 예배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로 맞아야 돼 당연히. 예, 그럼 누진세를 맞으려고 위한 조건을 알아야지. 그럼 이런 1, 2, 3이 아니면서 몇 년 이상 보여야 되는가 최소? 2년 이상. 주택은 1년 이상. 그걸 여러분 유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실무 나갔을 때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컨트롤 해갖고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이 변곡점 1년 미만, 2년 미만이 중요한 변곡점이죠. 변곡점이 뭔지 아시죠? 변하는 곡선이 변하는 점. 이 변곡점이 1년과 2년이야. 그러면 그 1년 미만이 됐을 때 2년 미만 때 이걸 여러분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조절해갖고 잔금 지급을 조정해서 요 변곡점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도 알아야죠. 사실 고객은 여러분한테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런 건 인터넷 이런 게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그런 거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세테크 기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테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그만큼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는 이거 말고도 또 올해 신설된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양가로 2번 어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일 때는 이게 어디 있다면 조정 대상 지역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야. 아닌 걸 말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이 따로 나와. 따로 나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몇 주택 이상이 되거나 2주택이거나 또는 주택 하나와 조합원 입주권. 자, 우리 조합 입주권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주택. 그래서 얘는 주택을 2개 갖고 있거나 또는 주택 하나와 조합 입주권 하나. 그 몇 개야? 2개. 이때는 누진세에다 몇 프로 할증 과세한다? 10% 할증 과세한다. 그 얘기 여러분. 또는 몇 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주택가 입주권의 수를 조합원 입주권 수를 합해서 얘가 몇 개 이상 나면 3개 이상이 나오면 즉 주택 하나와 딱지 둘 또는 주택 둘에 딱지 하나 또는 아예 주택 자체를 3개 이상 그러면 얘는 누진세에다 몇 프로? 20% 할증 과세죠. 20% 할증 과세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몇 프로부터 출발해갖고 26%부터 출발해서 몇 프로란 얘기야? 62%까지란 얘기야. 뭐 다음 나중가? 70% 다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 대상적 왕창 세금 때리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맞기 싫으면 어떡하라? 팔아라. 언제까지? 응? 3월 말까지. 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요 규정은 다 무조건 지금 정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죠? 네, 실무에서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4월달 지나가면 이제 이거 구분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러한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실무 나가면 중요하고요. 시험에는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에서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이거 물어보려면 여러분 쌍코피 터져. 근데 실무 나가면 이걸 잘 알아야 돼. 제외 대상인 거를.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이다. 근데 조정 대상 중에 3억 이하 주택이 있겠냐고 기준시가가. 있긴 있겠죠, 뭐. 이해하셨나요? 예, 됐어요. 자, 세율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은데, 여기까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 여러분, 384쪽을 봐보실래요? 누진세율표 나와 있죠? 요건 다음에 할 때 요거 한번 실제 누진세율표 보고 세액 계산하는 방법 한번 확인할 줄 알아야 돼. 예. 자, 여러분, 385쪽. 양가라서 한번 주식 등급 파생상품 있죠? X 이런 거 시험에 안 나 들어가지 마. 그래서 여러분 384쪽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어디 가느냐? 쭉 넘어가갖고 예, 388조 미등기양도 갑시다. 388조 미등기양도. 388조. 자, 미등기양도 하세요. 자. 이렇게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때 지금 미등기가 계속 나왔는데 미등기 양도가 뭐냐? 거기 보네요. 토지, 건물, 밑줄,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걸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랍니다. 미등기 양도는 정확한 정의를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미등기 양도는 뭐를 말하냐?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미등기 양도라서는 그 자산에 대한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취득 등기를 안 하고 못하고 안 하고 양도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거를 공시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요거를 공시법에서 뭐라고 표현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 그래서 얘는 등기부가 있는데 등기를 안 한 겁니다.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등기를 안 하는 건 미등기 양도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미등기 양도가 아니야. 등기부가 있는데도 취득등기를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 못 하는 거야. 이거는 안 한 게 아니라 뭐 이거는 뭐야? 못 하는 거고.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거는 있는데도 안 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하는 거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시험 합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못한 거냐 안 한 거냐를 묻지 않아. 근데 우리 세 번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몇 번? 양가로 2번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죠? 외울 필요 없어. 하나같이 등기가 뭐한가? 불가능. 거기 동그라미 1번 봐보세요. 등기가 뭐랬어 마지막? 취득에 관한 등기가 밑줄 불가능. 안 한가 못 하는가? 그럼 이거 미등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야. 다 공통점. 근데 거기 동그라미 5번 내려가서 동그라미 5번 찾으셨어요? 예, 요 상속에 따른 요 5번은 다 지워버려. 5번 삭제. 예, 물론 여러분 그 수정표에 다 있습니다만, 예, 요게 삭제됐어.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6번, 7번은 5번, 6번으로 묶어. 5번, 6번은 고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그라미 6번, 7번을 동그라미 5번과 6번으로 바꾸라고. 5번을 지워버렸으니까. 오케이? 예. 그 다음에 과세 입장 별표 하나. 이게 중요해. 그래, 나 미등기 양도다 어쩔래? 별표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럼 1번과 5번 묶으시고요. 너 미등기 양도다고? 그럼 1번, 5번 묶어. 너 비과세 안 해줘. 너 감면 안 해줘. 그래서 1번은 뭐 안 해주겠대? 비과세 안 해주겠대. 5번은 뭐 안 해주겠대? 감면 안 해주겠대. 네가 무슨 대상이라 하더라도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3번 밑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자 안 해주죠. 그래서 아까 적어놓으라 했죠. 뭐 양도차익이 그대로 뭐가 된다 처럼은 양도소득 과세에 표현된다고 그랬죠. 왜? 공제 금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3번 때문에 뭐가 양도차익이 그대로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 표현된다고요. 적어라. 아까 적었잖아 우리. 자, 그 다음에 4번 몇 프로 두들겨 맞는다? 70%를 두들겨 맞는 거죠. 아이고. 몇 프로 두들겨 맞는다고요? 70%.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 못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래서 양도차익 그대로 양도소득 과표로 몰아버린다면 무조건 몇 프로 때린다고요? 70% 때려버린다고. 요걸 기억해 두셨죠. 적용 가능성을 일단 내버려 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이제 390조부터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하는 주택. 자, 이런 거인데 요건 내버려 두셔.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못 나와. 제일 어려운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404조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아직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심화 과정에서 들어갑니다. 이때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작년 이거 제가 계산 문제로 강조했었고 예, 그대로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작년에 계산 문제로. 요거보다 조금 약간 레벨을 조금 더 높여서 양도차익을 조금 고쳐서 나왔는데 결국은 이거야. 예. 자, 그 다음에 405조 부담부 증여 양도차익 계산 별표 2개 올해 요거 예상 문제 중에 하나죠.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407조 가업 상속 재산 가액 특례 적용이 있어. X 이거는 뭐 당장에 넘쳐 나올 가능성은 없다 봅니다.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09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2월 가세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별표 3개. 이거는 뭐 계산 문제, 설명형 다 출제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 뿐이죠. 411조 양도소득 드디어 부당이라는 나온 놈이나 부당. 아까부터 우리 부당이 나쁜 놈인데 그중에 양가로 2번 자산이 고가 양수 저가 양도 별표 3개. 요거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하죠. 설명형과 계산 문제. 양도책 계산해 보시오. 자, 양가로 3번 증여 후 양도. 요거는 증여 2월 가세와 비교 형태 출제 가능하네요. 별표 2개. 일단 표시는 해 놓읍시다. 지금은 당장 안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412쪽에 증여에 대한 과세 비교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게임은 끝난 거야. 자, 그 다음에 내버려 두시고요. 어디 가냐? 414쪽 신고납부 갑니다. 별표 3개.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납세 의무 이행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디 간다? 신고 납부 별표 3개. 이걸 또 여러분이 반드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양도자한테. 저는 뭐 역시 출제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자, 소득세는 특징이 무슨 세 여러분? 특징이 무슨 세? 기간세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몇 년을?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총액에 대해서 다음 년도 언제? 5월 달에 소득세를 어떻게 한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아, 그래서 소득세는 몇 년 단위 내는 거구나? 1년 단위.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죠. 그럼 올해 2018년도 벌어들인 소득이 언제가 지나야? 12월 30일 지나야 1년 소득이 좀 확정되잖아. 그럼 확정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다음 년도 언제? 2019년 5월 달에 어떻게 하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야. 그러면 작년 2017년도 소득은 언제? 2018년도 언제 내야 된다는 얘기고 5월 달 돼야 되는 얘기야.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언제 내는데? 금년 5월 달 내는데 그럼 그동안까지 소득세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근데 저는 올해 예를 들어서 2018년 또는 2017년에 양도를 3번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100의 이익이 발생하고 한 번은 20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 번은 10의 이익이 발생했네. 그러면 소득세는 이거를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합산하라는 얘기죠, 합산. 그래서 100, 마이너스 20, 10 더하니까 얼마? 응? 90이잖아, 요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다른 양도책을 줄여주는 거야, 과세된 소득을.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나중에 절세 기법이 되기도 해요. 세테크 전략이에요. 보면 내가 어차피 손실 볼 거라면 당해년도에 양도소득이 커질 때 양도를 함으로써 과세 대상 소득을 어떻게 한다고? 줄여주는 역할. 90이야 90, 110이 아니야? 자, 그래서 90에 대한 소득세를 언제 내라는 얘기야? 다음 년도 5월 달에 내라 그 얘기야. 그러면 소득세, 과세 관점 입장에서 1년에 한 번만 소득세가 들어오면 국가나 지방자치는 수많은 공공사업을 매일 계속 하는데 돈은 어떻게 하는데? 매년 나가죠. 아니 여러분들 학원에 올 때 움직일 때마다 돈 나가잖아. 근데 아저씨가 갖고 오는 돈은 한 달에 몇 번이야? 한 번. 그게 정상이죠 뭐. 그럼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데 나가는 돈은 매일 나가. 움직이면 돈이죠. 제가 이 사회생활 할 때하고 공부할 때 다른 점이 뭐냐면 사회생활 할 때는 그 밥을 먹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됐어.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침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자 식사를 갑시다 하면 이제 식사로 가고 퇴근합시다 하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래서 밥을 먹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는데 공부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밥값이 제일 커요. 돈을 안 버는 입장에서 뭐가 제일 크다고? 밥값이 제일 크더라고. 그리고 이 밥값은 특히 공부 양과 관계이시 없이 없다는 게 문제야. 이런 애인병할. 공부 양과 비례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공부 양과 관계없이 밥을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살 빼는 방법 간단해. 공부 양과 비례해서 밥을 먹어봐. 쪽쪽 빠질걸? 앞으로 이제 공부 양하고 밥을 비례시켜야 돼.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 그럼 밥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러분 1개월 후에 보면 쫙 빠져있을까? 슬림형으로. 이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밥값이 제일 커요. 그래서 고시원일 때나 경대 보험관에서 대학원 열람실 공부할 때 보면 항상 도는데 형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 아침 밥 먹으러 가. 그래서 밥 먹고 가서 조금 있다가 뭐 차 한잔 먹고 담배 한대 피고 자 공부하자 들어가. 조금 이제 앉아있으면 형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 또 점심으로 가. 또 밥 먹으러 가. 또 앉아서 밥 먹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담배 한대 피고 자 들어가서 공부하자. 좀 있으면 형 밥 먹으러 가요. 그래갖고 이게 꿈에도 나타나. 꿈속에도 형 밥 먹으러 가요. 자다 말고 뻘떡 일어나. 그만큼 밥값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돈이야.
볼펜은 저는 사본 적이 없거든요. 복사를 이런 거 다 그냥 내부에서 다 사무 비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사고 그런 게 없는데 이게 퇴직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돈이야. 볼펜을 사도 뭐 해야 돼? 돈. 복사를 해도 돈. 그래서 한동안 저희 집사람한테 복사할 거냐. 책을 몇 권 갖다 주면은 이것 좀 복사해야 그러면 집사람은 은행에서 계속 복사해 갖고 오고 그러는데. 뭘? 그러니까 움직이면 돈이더라고. 움직이면. 여러분들 지금 그렇죠? 뭘 공부를 해야 돈이지, 씨. 가끔가다 학원에 하나 오고. 자, 똑같아. 이 얘기하고 싶은가? 돈은 매일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1년에 몇 번 들어온다는 얘기야. 한 번. 그러니까 과세관 정도 힘들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소득세 언제 내야 되지만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는 게 원칙인데 야,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야. 그래서 너 뭐 하면 양도하면 그 양도 물건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양도 후 일정한 기한 이내에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이렇게 설명하는 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결론 내가 올해 몇 번 양도했으면 3번 양도했으면 그에 맞춰서 소득세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야. 몇 번? 3번. 그럼 원래 다음 연도 5월 달에 할 거를 우리는 뭐라냐면 소득세법상 확정 신고 납부라고 그래. 오케이? 그런데 그보다도 미리 좀 법에 따라서 먼저 좀 하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라고 그래. 그래서 결론 낼게요. 양도세 신고는 몇 가지로 구분해? 2개. 뭐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가지로 구분하는데 시험은 예정신고 별표 3개. 확정신고는 답이 아니야. 답은 어디서 찾아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에서 답을 찾아야 돼. 이때 예정신고에서 우리가 정리할 건 3가지 여러분. 첫째, 신고 대상자. 둘째, 신고 기한. 셋째,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신고 납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강의를 할 때에 그냥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전체 목차로 꼭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할 때도 예정신고 그럼 딱 이렇게 이게 돼야만 사실은 주관식에 이게 필요한 건데 제가 계속 주관식에 떨어진 게 이게 목차를 안 잡고 공부하다 보니까. 자, 신고 대상자가 별표 2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이걸 물어보죠, 뭐. 이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자, 그럼 신고 대상자 같이 봐요. 예정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거기 써져 있는 놈은 누구라면 양도소득 과세물건을 뭐 한 사람? 양도한 사람. 즉 한마디로 말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다 하란 얘기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한 사람은 다 하는 겁니다. 다 예정신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정신고가 여러분 강제 규정입니다. 강제 규정. 예전엔 선택 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강제 규정이야. 해야 할 수 있는 거 하여만 하는 거야. 하여야만 하는 거야. 지금은 하여야만 하는 거야. 강제 규정이야. 이게 개정된 거야. 원래는 예전에 임의 규정, 선택적 규정이었어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다음 연도 5월 달까지 하면 된다. 근데 지금 무조건 예정 신고해야 되는 강제 규정이야.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파생상품은 예정 신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여러분? 부동산 등과 주식 등만 있는 거죠. 뭐? 부동산 등과 주식 등만 예정 신고 의무가 있는 거고 파생상품은 없습니다. 이때 신고 대상자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고 대상자는. 신고 대상자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서도 신고는 해야 된다 그럽니다. 양도 차익이 제로돼. 그럼 이거는 총수익 금액과 필요금액과 똑같은 거죠. 거꾸로 이거는 뭐가 발생했대? 양도 차손. 그러면 얘는 뭐가 더 큰가? 필요경비 적자 발생했다고. 이래도 뭐는 하라? 신고는 해야 돼. 신고는. 응? 그럼 출제는 이걸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면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있단 얘기야. 뭐는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뭐죠? 양도책이 되거나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공통점은 뭐? 응? 납부할 색이 없는 거죠. 납부할 색이 없는 경우가 그래도 납부할 게 없다라고 뭐는 해달라고 여러분 신고는 해달라고. 아저씨가 저녁을 먹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저녁 먹고 들어온 걸 전화를 해주면 내가 저녁을 준비 안 하잖아. 근데 이 새끼 저녁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가 9시가 돼서 와갖고 자기 저녁은 어떻게 했어? 우리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먹었는데? 그럼 묻어버리는 거죠 뭐 그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만 그렇습니다. 저녁 먹고 들어오면 먹고 들어간다 분명히 메시지를 던져줘야지. 안 했다가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장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마마보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야? 아줌마야. 자, 요거 잡으셨어요? 예, 여기죠. 이제 신고기한 갑시다. 신고기한은 또 양도 물건이, 자, 뭐는 없다 그랬죠, 여러분? 파생상품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와 부동산 등과 주식 등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주식 등 역시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니다. 예, 밑줄만 치세요. 주식에는 반기야, 얘는 반기별 신고고, 부동산은 월별 신고야. 그래서 다른 거야. 부동산 등과 주식을 구분한 이유는 부동산은 월 단위로 신고하라는 얘기고, 주식은 뭘로? 반기별. 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단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다시 원칙과 예외로 구분이 돼요. 아이씨, 클리어하게 끝난 적이 없구만. 그럼 오늘 며칠이냐면은, 오늘 며칠이죠? 3월 3일이야. 그러면 양돌이 3월 3일이다. 그럼 거기 책을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양돌이 속한 달의 말일 동그래. 말일 기산점이야, 말일. 양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돌이 속한 달이 뭐? 말일 기산점이야. 로부터 몇 월 이내야? 2월 이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야? 오늘 양도했으면 5월 말. 30일이냐, 29일이냐, 28일, 6년 따지지 마. 그냥 월 말이야, 그냥 월 말. 월 말. 오케이? 그럼 숫자가 단순해져. 그냥 양도일이 나오면 여러분 월에다가 뭘 돌고 월 말 더하라고. 월 말. 오케이? 그러면 3월 3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언제까지야? 5월 말. 7월 10일 날 양도했다. 9월 말. 11월 5일 날 양도했다. 다음 년도 1월 말. 오케이? 간단하잖아. 그런데 요 예외가 중요하죠. 예외가 이제 세 가지네. 첫째, 중개법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아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대. 이거 어디서 배웠죠, 여러분? 중개법에서 배우셨죠? 배웠다고 좀 얘기해줘.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 예, 안 배운 거 똑같네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내 토지 매매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매매는 뭐야? 무효.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러면 요때 무효는 무슨 무효야? 유동적 무효는 민법에서 배우셨죠? 자, 그래서 네. 허가를 받기도 전에 여기 조건을 잘 봐야 돼. 대금을 청산했대. 우리 아까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서 언제 양도한 걸 본다고 했죠, 여러분? 대금 청산이 양도한 걸 본다고 했죠? 근데 허가를 받은 후에 받기 전에. 그럼 뭐가 빠른 거야, 지금? 대금청은 더 빠른 거죠. 그럼 대금,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그럼 이때 대금 청산은 유효야, 무효야? 무효죠. 그럼 우리 양도소득세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나중에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이게 이제 뭐로 바뀌는 거야, 이 매매가? 유효죠. 그래서 무효였다가 유효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서 뭐라 표현한 거야? 유동적 무효라 그런 거죠. 무효는 무효인데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허가 받으면 이게 뭐로 바뀐다? 유효로 바뀐다서 이걸 뭐라는 거야, 여러분? 유동적 무효 그런 거죠. 그래서 유효가 되면 이때 비해서 우리도 뭐 한 걸로 본다? 이때 양도한 걸로 본다. 따라서 이때는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이야? 이때는
허가일이 기준이죠. 허가일. 이 속한 달에 뭐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야? 2월 이내죠. 뭐.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와. 요즘은 이제 사례로 나와. 사례로. 옛날엔 말장난, 요즘은 사례로 나오죠. 특정일 제시해놓고. 그럼 양돌이 언제다고 여러분? 3월 3일. 그럼 허가일이 4월 5일이 돼. 그럼 예정신고기에는 양도가 3월 3일이고 허가를 4월 1일에 받을 때 예정신고기에는 6월 말. 그냥 그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죠. 여러분 제가 얼마짜리 드렸죠? 아파트? 5. 근데 은행 대출금 얼마에 따라서? 은행 대출금 2억. 그럼 이때 은행 대출금은 여러분이 인수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유상양도니까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 그럼 남은 가액은 3억. 요거는 뭘로 때린다? 증여세. 요때 요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인수액은 양도로 봐서 양도세 때린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의 요 채무인수액이라는 양도세는 자, 거기 이때는 양도일, 즉 증여계약일이죠. 증여일이죠.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이냐 여기는 3개월이야. 3개월. 원래는 몇 개월이야? 2개월. 근데 여기는 몇 월이야? 3개월. 아, 출전도 요런 거 좋아하는가? 2개월 나가다 갑자기 뭘로 바꿔줬어? 3개월. 이런 거 출전은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그냥 무조건 다 보지 마시고 어디가 시험을 할 건 자꾸 여러분 스스로 예상을 하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3월 3일 날이 부담부 증여였어. 언제까지 하라고? 6월 말까지 하라고. 그래 정원아 이거.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증여세 신고 기한이야. 근데 올해 또 신설됐죠, 하나가. 뭐가 신설됐죠? 내비로도 여기 어디 보시냐면은 수정표에 아마 있을 텐데 수정표 잠깐 주면은 잠깐 보세요. 여러분 수정표 보시면은 3쪽에 추가 신고 납부라고 있어. 찾으세요? 네. 그건데 그냥 그거는 일단 한번 보시고 네, 내버려 두세요. 일단. 그건 다음에 할 때 보기로 하고 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지정일 해제일 뭐 개정됐다는 건 뭐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고 415점 맨 밑에 주식은 뭐다? 반기별.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 갑시다. 이제 예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했다 봅시다. 이러한 예정 신고기는 신고 납부를 했대. 그러면 이때는 예전에는 10% 신고세 공제라는 거 있었는데 신고세 공제라는 거 있었는데 지금은 자 결론 공제를 안 해줘. 세액 공제 제도 자체가 없다. 그런데 뭐를 안 하면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이제 뭐가 부과된다 그러면 가산세 부과되죠. 가산세.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했냐? 조세 총론에서 한 거죠.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 차등과세. 부정한 방법 죽어라! 몇 프로? 40%. 단순 무신고 20%. 단순 과소신고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얼마? 10,000분의 3 곱하기 납부 지연 일수. 그래서 요 내용이 여러분 교재 417쪽부터 나와 있죠. 417쪽. 그래서 예정 신고 기한에 신고 납부 하나 못 때린다? 가산세 때린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예정 신고는 임의 규정이다, 강제 규정이다. 강제 규정. 그다음에 418쪽에 418쪽에 양가로 2번 있죠? 찾으셨나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규정 있죠? 예, 거기에 적으세요. 옆에다가 2018년도 신설된 규정이야. 예.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할 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419쪽 확정신고 납부 있죠? 예, 다음 년도 언제야? 5월달.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다음 년도 5월달.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느냐. 421조 납세무 편지제도 봅시다. 분할납부. 자, 옆에다 적으세요. 물납제도 X. 양도소득세 이제 물납제도 있다 없다? 없다. 뭐밖에 없다? 분할납부밖에 없다. 요거 별표 2개 분할납부.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자, 누가 분납할 수 있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자 얼마? 각각 1,000만 원 초과자. 재종은 얼마였죠? 재산세와 중부세는 얼마야? 500만 원 초과야. 저거 재산세와 중부세는 500만 원 초과 분납 대상자인데 양도세는 얼마다고? 1,000만 원 초과자다. 그래서 재종과 양도세 분납 대상자가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이때 분납 기한은 납부 기한 지난 후 몇 월 이내 여러분? 2개월 이내. 2개월 동그라미. 이제 요거는 재종 동일. 그래서 올해부터는 재산세도 다 몇 월이야? 2개월.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다 몇 월 이내다? 2개월 이내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분할 납부 가능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뭐 422조. 네, 요거는 뭐 내버려 두시고요.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26조 3번.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있죠, 여러분? 네, 요거 올해 2018년도 신설된 규정.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28조. 좀 제가 마무리를 줘야 돼갖고. 428조 마지막 메인이 부가세 있죠? 428조.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소득세 납세 무조건 몇 프로를? 10%를 뭘로 내야 된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다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뭘 받으면?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감면세 갈 때 감자 동그라미. 농어촌 특별세 때 농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깜농. 이렇게 외쳐야 돼요. 뭐? 깜농. 감면세가 무조건 20%를 뭘로 낸다? 농어촌 특별세. 자, 그 다음에 10번 국외자산. 일단은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아직 국내께 정리가 안 됐는데 국내 거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국외 나갔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예, 일단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냐면 마지막에 기타국세 있어요. 기타국세. 여러분 교재 어디냐면 468조. 찾으셨어요? 예, 뭐, 여기 소득세, 예, X 시험에 개별 문제로 나오진 않아. 그런데 471조.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나왔죠? 부동산 임대소득, 여기 별표 3개. 요거는 여러분이 꼭 정리해 두셔야 될 분이야. 요거 그래서 다음 4월 달에 할 때 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 과정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이번 기본 과정 설명되지 못했던 부분은 3월달과 4월달부터 본 내용 들어가면서 1월달, 2월달 설명되지 못했던 부분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본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그다음 다음 주부터 이제 3월달 개강 강의죠? 네. 자, 이제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조세 총론과 취득세 관련된 우리 1월 달에 했던 강의 내용을 조금 한번 복습을 좀 해주시고 오시면 조금 더 제가 진도 나이가 수월할 것 같고요. 복습을 안 하면 또 기초 과정을 또 설명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좀 3월 달은 본 강의 쭉쭉 뽑아야 되기 때문에 1월 달, 2월 달에 했던 거 조세 총론 파트와 취득세 앞부분 정도는 좀 한번 확인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